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내부 고발을 했는데 조국이 내부 고발 수사가 이루어져가 그게 유죄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한 김태우는 무죄다라는 그런 구조로 얘기를 하는데,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태우의 재등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우 구청장이 이른바 사법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바로 강서구청장에서 내려왔는데, 바로 그 뒤에 8.15 특사가 있었습니다. 8.15 특사의 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바로 사면이 됐죠. 사면복권이 안 되면은 저렇게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청장에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8월 15일 광복절 날 뭡니까? 사면복권이 됐죠. 사면복권이 됐다는 얘기는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투표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정말 기사회생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저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유에 어떻게 됐든 간에 자당,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로 인해서 이게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은 귀책 사유에 따른 당의 후보는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이 자책 귀책 사유가 되면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당원 당규에 후보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낼 수가, 이 귀책 사유일 경우는 후보를 아니 낼 수가 있다, 정확히 그런 표현이니까 뭐 내든 안 내든 그거는 그 당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일인데, 사실은 귀책 사유, 저게 지금 약 한 40억이 된다고 그러죠. 돈이 40억의 돈이 드는 상황이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실 책임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똑같은 사람을 내는 것은 더더군다나 모양새가 그렇게 아주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제3당, 정의당 뭐 이런 데서 막 집중 공세를 하는 게 왜 그런지 부분적으로 제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 후보로 나선다 하는 얘기는 모양새는 썩 좋지가 않다는 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되,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자는 사실 역사의 물줄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아무도 진상에 대해서 꿀 먹은 벙어리로 답답해할 때 나는 내가 내부에 있어서 이런 거를 듣고 이런 자료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게 내부 고발자 아니겠습니까? 휘슬을 부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휘슬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부 고발자는 사실 대한민국 역사를 크게 물줄기를 바꾼 그런 사례가 있지요. 바로 이 김태우 구청장이 왜 구속이 됐습니까? 왜 사법 처리가 됐나요?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조국의 민정수석 때 감찰을 무마를 해야 이 압력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압력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국가 통계 조작할 때 또 압력이 나오고요. 즉 민정수석 조국이 감찰에 무마를 했다. 뭐 여기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유재수, 그죠? 부산경제부시장으로 있던 유재수의 감찰을 조국이 알아서 틀어주고 감찰을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고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조국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쪽에서는 조국이 무죄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내부 고발을 했는데 조국이 내부 고발 수사가 이루어져가 그게 유죄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한 김태우는 무죄다라는 그런 구조로 얘기를 하는데,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흐트러지시 조국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내부 고발은 응당하게 그 정당 국민의힘에서 예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내부 고발할 사람이 없겠죠. 저렇게 무슨 한번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당에서 챙기지도 않고 라고 하면은 누가 내부 고발을 하겠습니까? 내부 고발자는 그래도 존경을 해야 된다. 예, 올바른 역사 진전을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가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 이 김명수의 대법원이 네, 아주 얼토당토하게 이번에는 너무 대부분 다 다른 게 늑장 수사, 늑장 판결인데 요 김태우 관련해서는 4달인가 5달에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서 유죄 판결을 내려서 강서구청 직에서 떨어지게 만든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김명수의 사법부 이게 공정하지 않은 판결로 위해서 억울하게 구청장직에서 쫓겨나듯 나온 상황이니 내부 고발자의 사기 진작과 앞으로 내부 고발자는 이렇게 예우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에서라도 이번 공천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두 가지고 다 병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부 고발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 예, 그리고 뭐니 해도 총선과의 연계죠. 총선. 이제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없습니다. 이번이 유일하게 지금 총선과 연결고리인데요. 저 강서구는 사실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입니다. 초강세 지역.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험지 중에 험지인데 이번에 후보를 안 내거나 또는 다른 경쟁력 면에서 물음표가 돼 있는 그런 후보를 공천하기에는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강서구청장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당연히 출마해야 합니다. 루카님. 지지율도 통계 조작 아닙니까? 도희님. 김명수 사법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네. 코로나님 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봐야 한다는 김 박사의 정확한 논리에 공감 100배 합니다. 예, 경아님. 네. 청주 흥덕구에 있는 접시꽃 당신은 박살내야 합니다. 루카님. 예. 내부 고발자에 대한 존중 의미 저는 그렇게 파악이 듭니다. 김유한님, 어서 오십시오. 김태우 구청장 필승입니다. 이 의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햇님도 들어와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